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한참 만에 찾아뵙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인도 이야기입니다. 6월 15일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지역에서 인도, 중국 두 나라 군인들 사이에 육탄전이 벌어졌죠. 중국군이 사용한 이 무기를 보니까 정말 흉측하더군요. 인도군은 20명이 죽고 중국군도 상당수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경 분쟁은 경제 전쟁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격분한 인도 국민들이 시진핑 사진을 불태우고 중국산 제품 불매 운동에도 나섰지요. 두 나라 사이 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인도를 제3세계의 리더라고 불렀는데 이 제3세계란 1세계인 미국, 2세계인 소련, 그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온 이름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인도는 그다지 미국 편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중국과는 국경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4년 취임한 현 모디 총리가 역시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죠. 2014년과 2015년 시진핑 주석, 모디 총리가 번갈아 가면서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서로 협력을 다짐한 것. 이것은 중국에 대한 인도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서 인도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성된 쿼드 협의체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쿼드라는 것은 사각형 모양의 광장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 협의체를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모임인데요. 인도가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2019년에는 미, 일, 인도 이 3국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도 했고 2020년에는 호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올해입니다. 호주는 대표적으로 반중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나라인 거죠. 인도의 이와 같은 행보는 미국 같은 자유진영의 국가들과 손을 잡고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겠다는 의도, 그게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중국도 눈치를 챘겠죠. 라다크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이 전투는 인도의 친미적인 행보에 대한 중국의 경고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가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 견제에 나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한 대응입니다. 중국의 1대1로 투자로 인도가 결과적으로는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중국 진영과 손을 잡고 반격을 하는 거죠.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중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입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CPEC, 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CPEC, 신장 웨이열 지구 자치구로부터 파키스탄 남북 과다르항까지 도로, 철도, 에너지망 같은 것들을 건설해서 중국과 파키스탄을 긴밀하게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원래부터 인도의 적대 국가였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강해지는 것에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파키스탄이 북쪽이라면 남쪽인 스리랑카에도 중국은 항구건설 등에다가 큰 투자를 했습니다. 네팔, 부탄 등에다가도 이 인도 주변국들이죠. 여기다가도 또 중국이 투자를 했습니다. 일련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인도 주변국들의 힘을 키우는 것인 동시에 중국이 인도를 포위하는 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로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이 자유진영의 나라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중국이 누려왔던 세계의 공장 자리, 그것을 인도가 한번 가져와 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인 거죠. 중국의 인건비가 비싸져 가지고 공장들이 중국의 대체지를 찾기 시작했죠. 여기에다가 미국, 중국 무역 전쟁까지 터져 가지고 기업들의 상당수가 대체지를 찾는 그런 기업들이 더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 멕시코 등이 중국 대체지 역할을 해왔는데 중국을 온전히 대체할 정도의 크기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인도가 그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죠. 노동력 규모로 중국에 못지 않는 데다가 인건비도 싸니까 중국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음직한 것입니다. 모디 총리가 2014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가지고 GDP의 15%인 제조업 비중을
2020년까지 GDP의 2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은 그런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인도는 방향 전환을 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 같은 미국의 우방 국가들과 우호가 돈독해졌습니다. 반면에 중국과는 관계가 악화되었지요. 2주 전에 벌어졌던 바로 그 국경 분쟁, 중국과의 난투국은 악화된 인도 중국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 성과는 어떨까요? 기대했던 것보다 초라합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시작했던 2014년 제조업 비율이 15%라고 했죠. 그런데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2018년 현재 여전히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죠. 목표로 내걸었던 2020년 제조업 20% 달성 어림없어 보입니다. 넥스트 차이나, 즉 세계 공장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이 목표, 이거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분, 미국과의 분쟁 때문에 발생한 이 중국의 대미 수출 줄어든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나라가 넘겨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 1월 4월 고 4개월 동안 중국의 대미 수출은 1,408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누가 가져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 거죠.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1,17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베트남이 단연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207억 달러인데 38.4%나 늘었어요. 미국에 대한 수출이 그전에 비해서. 인도는 197억 달러, 12.4% 증가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인도의 GDP는 2조 9,300억 달러인데 베트남은 2,600억 달러예요. 베트남의 11배에 달합니다. 인도의 GDP가. 그러니까 인도는 베트남에 비해서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액은 그거에 비해서 초라하다는 말이죠.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이런 중국 견제에 나선 나라들은 인도가 중국 대신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도는 미국, 중국 분쟁, 또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이 좋은 기회를 왜 살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사업 환경이. 인도는 사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로 잘 알려져 있죠. 규제가 심해서 사업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노동 규제가 워낙 심해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올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계약을 안 지키는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수입 관세도 매우 높습니다. WTO에 따르면 평균 관세율이 13.8% 정도인데 최고 관세율은 48.5%까지 매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이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모디 총리는 나름대로 개혁 정책을 시도해 왔어요. 규제를 풀어가지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늘렸고 그 덕분에 지표상으로는 사업 환경이 좋아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월드뱅크 사업 환경 지수라고 하는 그 지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도는 2015년 142위였는데 2020년에는 그것이 63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이 사업을 하기가 그렇게 정말 좋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문제는 이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규제 완화는 주로 이 내국 기업,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죠. 외국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장벽을 오히려 높이고 국산품 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형적인 보호주의 정책이죠. 2016년부터 인도에 투자해왔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해외 기업 규제를 당해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서. 이것은 인도의 사업 환경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이기고 세계 공장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메이드 인 인디아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은 싸야 하지요.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인도 국민과 인도 기업들에게 수입품보다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메이드 인 인디아 제품과 부품을 구입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입니다.
이 국산품 강요 정책은 단기에 국내 생산을 늘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기 십상이죠. 그래서 국내 산업을 낙후된 상태로 가두어 버립니다. 경제 원리가 이렇긴 하지만 인도 국민들 대다수가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가지고도 세계 공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주 큰 이유이죠, 이것이. 인도는 원래부터도 이 자국 상품 보호주의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간디가 독립운동을 이끌 때 주요 수단이 국산품 애용이었습니다. 영국제 옷감을 사지 말고 직접 옷감을 지어서 입자. 이게 독립운동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 전통과 정신이 독립 이후의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인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했습니다. 정치는 민주주의였지만 경제는 사회주의였던 거죠.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연평균 7%, 8% 성장을 이루는 동안 인도는 3% 남짓의 성장을 이루는데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1991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죠. 또 IMF 요구대로 경제 자유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높은 경제 성장으로 나타났죠. 사회주의를 상당히 포기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2014년 모디 총리의 집권 이후에 나름의 심도 있는 경제 자유화를 했고 그 덕분에 성장률은 7%를 넘어설 정도로 호황을 구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대해서 장벽을 높이는 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의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낙후된 인프라 시설도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장만 있다고 수출이 되는 건 아니죠. 항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항구 시설이 형편없습니다. 세계 50대 컨테이너 항구에 속하는 항구가 인도에는 하나뿐입니다. 중국은 이 50위 안에 드는 컨테이너 항이 무려 15개나 있습니다. 베트남도 2개고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사태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는 1억 2,200만 명의 인도인의 일자리를 뺏어갔습니다. 5월 말 실업률은 무려 27%까지 치솟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과 국경 분쟁이 터졌고 중국 제품 불매 운동도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제품의 수입도 아예 제도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일종의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 제조업은 중국산 부품 소재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60%는 부품과 소재라고 해요. 자, 그래서 화가 난다고 중국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면 인도 자신의 산업도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인도는 지금 그런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는 중국 대신에 세계 공장이 되는 꿈을 꾸며 미국에 다가갔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의 공격을 당했고 인도 국민들은 중국 제품 불매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중국으로부터 세계 공장의 자리를 뺏어오겠다는 그 꿈, 넥스트 차이나의 꿈은 더욱 멀어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